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복잡한 자료, 넘치는 자료에 머리가 아프셨다고요? 주린이 탈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총 3교시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성공 투자 확률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1교시는 톡톡한 주선생님만의 시선으로 마감 시황부터 주요 일정, 그리고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2교시는 지난번 숙제 검사 해야겠죠? 선생님의 공략주 수익 리뷰를 하면서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다룰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한 것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재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3교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이슈를 짚어본과 동시에 내일의 시장에서 가능성 있고 꼭 알아야 하는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 매속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입 전략부터 추후 관리 전략까지 확실하게 적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보지 못한 시장에서 오늘과 같은 급락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담당해 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선생님은요, 김정철 선생님인데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김정철 선생님 계시는 커뮤니티 공부방으로 이동하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김정철 선생님께서 어떤 선물 종목과 함께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국내 증시 역대급 낙폭을 보인 그야말로 블랙 웬스데이를 맞았는데요. 올라갈 때도 새 역사를 쓰더니 내려갈 때도 새 역사를 쓰고야 말았습니다. 오전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요. 20분 동안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1단계는요.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할 때 발동되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를 상회하는 하락폭을 보인 건데요.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역대 7번째고요. 코스닥은 역대 11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코스피는 9.11 테러 이후 최대의 낙폭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닷컴 버블 이후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서킷 브레이커가
네, 발동됐던 시절 이후 주가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코스피 역사상 공식적인 서킷 브레이커는 오늘 빼고 총 6차례 발생을 했는데요. 서킷 브레이커 발동 이후 5거래일 뒤 평균 수익률은 3.4%고요. 20거래일 뒤는 평균 수익률이 7.7%를 기록했습니다. 네, 제 아무리 악재 일변도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된 정도의 이 폭락에 비해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면서 저가 매수세에서 이 수익성 회복이라는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도 제발 그렇게 되기를 기원해 보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빠져야 하는지 탄식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가늠해 보는 것이 급선무겠죠? 네, 오늘 함께 하시는 김정철 선생님 모시기 전에 오늘과 같은 급락장 속에서도 어떤 빛나는 종목들 수익률 내고 계시는지 수익률표 한번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선생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네, 현재 미래에셋증권 147%고요. SK하이닉스 92%로 보유 중이십니다. 로보치디도 271%대고요. 원익 IPS 103%, BHI 77%, 코리아 서키트 101%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15%로 보유 중이십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또한 81%대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죠 343%로 보유 중이십니다. 코덱스 AI 반도체 2월 3일 날 89% 수익률로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김정철 선생님 모시고 먼저 시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국내 증시 그야말로 역대급 낙폭을 보인 하루였는데요. 어제 시장이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오늘까지 2연타를 맞으니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미리 얘기를 드릴까요? 네. 오늘 종가에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했습니다. 코덱스 AI 이거 코덱스 레버리지. 레버리지요. 지수가 1 오를 때 2씩 오르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했습니다. 다시 반등을 예측하시는 건가요, 그럼? 왜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요. 제가 전쟁이 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전쟁하면 저고. 제가 지난 6월에, 작년 6월에 이스라엘이 이란 폭격할 때도 미리 맞췄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미리 맞췄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은, 1월 13일, 심지어 1월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이거 1월입니다, 1월. 1월인데요. 1월 13일에 제가 뭐라 그랬냐? 1월 13일 여기 날짜 써졌습니다. 자, 아래 하단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올려드려요. 자, 개인적으로 금요일부터 주말 보고 있는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흥구석유 1월부터 이거 전쟁 날 거다. 흥구석유, 한국석유 보셔야 된다. 이란 그다음에 이스라엘, 미국 전쟁 관련주에서 이거 보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고 거기에 또 정유 관련주 SK이노베이션, GS, SOL 등이 있지만 다른 사업 겹쳐서 별로 안 움직일 거다. SOL 보자 이런 얘기를 올려드렸고요. 자, 그다음 2월 1일쯤 되니까 제가 2월 1일쯤 되니까 여기 써놓습니다. 자, 미국이 전쟁을 하냐 안 하냐는 이걸로 알 수 있는데 RC135 정찰기가 투입되느냐 안 투입 안 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왜냐? RC135 정찰기의 별명은 전쟁의 나팔, 전장의 기라고 불리는 그런 전술기입니다. 전술기인데 이 전술기는 뭐 어떤 때 쓰느냐? 적의 방공망과 통신 기지들을 모두 다 식별해낼 수 있는 그런 정찰기인데 이 정찰기가 투입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쟁입니다. 참고로 이 정찰기가 투입돼서 전쟁이 안 난 경우는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한반도에 RC135 정찰기가 있어요. 근데 전쟁은 안 나고 있어요. 여기 빼고는 지금까지 미국의 RC135 정찰기가 떴는데 전쟁 안 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2월부터 계속 전쟁 난다, 전쟁 날 거다, 전쟁 날 거다 계속 얘기 드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2월 25일 날 또 씁니다. 현재 미 공군력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로 집결해 있다. 전쟁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이제 미국의 2월 22일 날 뭐라 그러냐면 미국의 이란 공격은 이제 시간 문제다. 방산주 봐야 된다. 방산주 봐라.
그리고 토요일 날 전쟁 나기 직전입니다. 직전이에요. 여러분 직전에 뭐라 그랬냐. 자, 여기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레바논에서 미국 대사관 필수 인력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철수했다. 여러분 자국민 철수시키면 거의 전쟁이에요. 이제 저 이미 이걸 또 작년 6월에 이걸 보고 제가 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밀떡이죠. 밀리터리 덕후입니다. 밀리터리 덕후라서 제가 뭘 보고 있느냐. 24시간으로 계속 전 세계 선박 운항 정보, 그 다음에 비행기 운항 정보들을 항상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 자, ESB 미겔키스라는 그런 전투함이 있습니다. 이 함이 있는데, 이 군함이 있는데, ESB 미겔키스는 어떤 함이냐? 미국이 지상전 특수부대를 옮길 때 이걸 써요. 근데 ESB 미겔키스가 이미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중동으로 가고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거 미국 급비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노력만 할 수 있어요. 이거 미국 내부그루랑 네이비실, 그 다음에 델타포스를 싣고 다니는 그런 군함입니다. 얘네 투입이 곧 될 거라는 것도 좀 이따 제가 얘기 드릴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이미 전쟁이 날 걸 미리 알고 전쟁 직전에 또 올려서 전쟁 날 걸 미리 알고 대비는 우리가 다 했겠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한국석유 상한가 뭐 다 그냥 죄다 하나 시스템 뭐 상한가 뭐 다 올랐어요. 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여러분들 들고 오셨으면 여러분 지난주에 한 상한가를 한 여러 개 잡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여러 개 잡았을 거예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차이가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어떻게 했느냐. 자, 내일 아직 안 왔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포인트 뭘 잡았냐. 자, 단기 바닥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기 바닥 확인 방법.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기 바닥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첫 번째, 개인이 투매를 해야 돼요. 투매. 개인이 매도해야 돼요. 어느 때 매도해야 돼요? 지수가 급락할 때. 지수 급락하는데 개인이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수 급락할 때 매도 나올 때 이게 조건이 하나 또 뭐냐면 종가가 저가 부근일 때. 종가가 저가 부근일 때 요 조건이 성립해야 돼요. 저가. 자, 저 오늘 어땠죠? 개인 매도. 그쵸? 코스닥 개인 1조 원 매도, 코스피 4천억 매도.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또 외국인이 여기서 순매수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은 순매수인데 순매수 양이 좀 적습니다. 근데 좀 적어요. 예전보다 적어요. 코스닥에서는 1조 원 순매수. 자, 조건 다 맞았죠. 근데 단지 조건 중에 몇 가지가 안 맞는 건 딱 한 뭐냐면 기관이 순매수가 나와야 되는데 기관이 순매수가 안 나왔는데 오늘 기타 법인이 순매수였어요. 기타 법인이 순매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에서 순매수가 좀 적었어요. 아,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단기 바닥인데 단기 바닥 거의 안 되는데 오늘 장중에요. 갑자기 한 3%, 4%, 5%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김모 부장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지금 다 팔고 떠나야 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단 한 주도 팔지 마라. 지금 오늘 종가까지 무조건 봐야 된다. 저 이거 노리고 있었거든요. 딱 이게 지금 딱 나오는 그림이었거든요. 딱 오늘. 이걸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2시쯤에 2시 한 30분쯤에 전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다 매도하겠습니다. 팔지 말라니까 그분 팔고 떠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분은 저한테.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려라. 종가 기다려라. 종가 마지막에 뭘 봤냐 제가. 이거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선물. 참고로 코스피 200 선물에서 외국인이 빨간색인데요.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었어요. 매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2시부터 갑자기 선물을 매수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장 마감 때 미친 듯이 매수합니다. 그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얼마나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3조 원을 했어요. 3조 원. 이거 확인하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코덱스 레버리지 종가 매수입니다. 물론
기관이 순매수가 많이 안 나왔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확히 보면은 내일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비중을 조금 줄여서 들어갔어요. 네. 비중을 조금 줄여서 분할로 좀 하려고.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를 들어간 상태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개인이 많이 샀죠. 개인 순매수. 자, 그다음 이번 주 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휴일이었으니까 화요일 날 개인 또 순매수죠. 그쵸? 자, 주식은 T+2일 결제. 그러면 금요일 날 매수했던 사람들은 오늘 반대음에 나왔겠죠? 그다음 화요일 날 어제 매수한 사람은 어제 매수가 개인이 5조를 샀는데 어제 매수한 사람은 반대음에 언제 나갈까요? 내일 나가요. 그래서 원래는 반대매가 다 나가고 이걸 매수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한 템포 약간 빠르게 들어간 거고 그래서 분할로 좀 내렸지만 내일 개인 손절매 반대매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이 만약에 받아주면 시장이 버티는 거고요. 아니면 더 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안 받아주면 내일 또 조금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만 저는 단기 바닥은 이미 확인했다. 그리고 안 받아줄 경우 저 같으면 제가 외국인이라면 제가 외국인 투자자 외국계 펀드 매니저면 전 내일 안 받을 거예요. 왜냐 더 밀면 더 나중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혼자 할 때 생각이고 여러 명 있으면 그때부터 눈치 게임이에요. 눈치 게임 이거 아시죠? 1 이거 있잖아요. 2 이거 있잖아요. 눈치 게임이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눈치 게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누구 한 명이 눈치 게임한테 갑자기 매수한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우르르 사는 거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내일 아마 연출될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 투자 원투데이 합니까, 여러분? 제가 한 거의 20년 가까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 주식 투자 20년 넘게 하는데 저 지금 주식 원투데이 보냐고요. 참고로 오늘 하락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하락이 이틀 동안의 하락분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개장 이래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8%입니다. 마이너스 18%. 네, 마이너스 18%고요. 자, 마이너스 18%가 오늘 떨어졌고 하루 낙폭으로도 제 9.11 때랑 비교를 아직 안 해봤는데 9.11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근데 자랑스러워할 만해요. 아마 태어나서 이만큼 폭락한 경우는 앞으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걸 여러분들 오늘 경험했다. 근데도 저는 오늘 단 1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단 1도 안 흔들렸어요. 왜 안 흔들렸습니까? 나만의 내가 보고 있는 그 기준과 제가 전쟁 날 것도 맞췄죠. 그 다음에 단기 바닥 노리고 있었죠. 이거 다 내 시나리오대로 다 가고 있는데 왜 제가 흔들립니까? 저는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제 얘기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안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신뢰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분들은 막 아우성이야, 아우성. 어제도요. 사실 어제도 종가에 갑자기 다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면 안 됩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면 안 됩니까? 지난주에도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사면 안 됩니까? 근데 제가 다 못 사겠어요. 사지 마세요. 오라클 시점 발표 때까지 사지 마세요. 제가 진짜 그거 말린 것만 해도 제가 진짜 그거 지난주에 제가 말린 것만 해도 여러분들 여러 살렸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 살렸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수가 대폭락이 온다는 건 뭐냐면 자 지수 대폭락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수 대폭락의 기준은 마이너스 오늘 18% 밀렸는데 그 정도 밀린 건 대폭락은 아니고요. 한 마이너스 한 35% 이상 밀리면 대폭락이라고 봐요. 근데 그 정도 밀리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야 돼. 기술적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헤드앤숄더가 이때 작년 10월, 11월에 헤드앤숄더 11월에 헤드앤숄더 나올 뻔했어요. 근데 이게 헤드앤숄더인 줄 알았지. 근데 더 올라가네. 그리고 헤드앤숄더 패턴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거래량이 감소해야 되죠. 거래량이 감소해야 돼요. 근데 11월, 12월에 거래량이 감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늘었죠. 그러면 이거 헤드앤숄더 패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지금은 저는 이거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 왼쪽 어깨라고 생각합니다.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 가운데 만들 거예요. 이제 가운데 만들 거라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 말이 더 오른다는 얘기죠. 나중에. 근데 왜 팔아요? 더 오르는데? 더 오르는데 왜 팝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 다 가고 있는데 더 오르는데 왜 팝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방송에 한 5년 동안 하면서 5, 6년 하면서 여러분 제가 큰 시황 틀린 적 보셨어요? 제가 큰 시황 정도에 큰 시황 안에서 단 한 번이라도 틀린 거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못 봤을걸요 아마? 봤으면 한번 올려보세요. 뭐라고 제가 뭘 드렸는지. 자 보시면은 지금 헤드를 만들고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상당히 저는 의미 있었다.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전쟁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전쟁이요 여러분. 전쟁 나고요. 한 달 내로 주가 회복을 못한 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 나고 주가를 회복 못한 경우가 없어요. 한 달 내로. 근데 이번에 급락은 사실 여러분들 좀 멘탈을 쉽지 않게 만드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 여러분 풋옵션이 여러분 수익률 얼마 나온 줄 아세요 이번에? 이틀 동안? 이틀 동안 풋옵션 수익률 몇 배다 얼마 나왔겠습니까? 998%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풋옵션 수익률 998% 나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풋옵션을 이틀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에 매수했다. 그러면 풋옵션 외가 OTM짜리 살짝 OTM짜리 하나를 종가에 매수했다. 그러면 지금 이틀 3일 지났거든요. 휴일 포함해서 3일 만에 10배 된 거예요. 10배 됐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변동성은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참고로 근데 이제 풋옵션 변동성은 그 911 때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911 때는 몇 퍼센트 나왔냐면 놀라지 마세요. 9,990% 나왔어요. 풋옵션이 100배 나왔거든요. 거의. 근데 뭐 그때는 그때였고, 자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헤드 만들어 이제 왼쪽 어깨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곧 헤드를 만들고 여기가 거의 최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직 남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했다. 제 논리가 틀리면 틀리다고 한번 들어와서 얘기해 보세요 한번. 그럼 제가 한번 그 의견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의견을 자세히 듣고 한번 같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란 사태, 전쟁을 미리 예견하시고 이 수혜주 진입 타점까지 잡아주셨던 선생님이십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미리미리 시황에 맞게 투자 전략 발빠르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교시는 숙제검사 시간입니다. 수익 리뷰와 더불어 우리가 재매수 타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네, 우리 선생님 오늘도 역시 이렇게 급락장 속에서도 수익률은 빛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관련주죠.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가는 느낌을 줬지만 그래도 343%고요. 오늘의 이런 일희일비하지 않는 이유는 이 매수 타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상당히 저가에서 진입하셔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오늘 종가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선생님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만약에 오늘 제가 종가에 매수 안 했으면 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네. 그분들이 미리 와 계셨던 분들이 저거 종가에 매수 안 했어요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제가 뭐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했다 그래서 내일 무조건 오른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애프터마켓 분위기가 지금 좋죠. 삼성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다. 예. 그치 팔지 말라니까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한 분 지금 마지막에 포기하고 결국 팔더라고요. 나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분만 생각하면 제가 진짜.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저희가 방산주로 이거를 근데 너무 오래 들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안 판 겁니다. 안 판 거고 분할 매도를 하긴 했는데 아직 잔량이 남아 있는데 이게 343%인데 원래 어디까지 가냐면 370%까지 갔어요. 370% 갔다가 지금 밀린 거예요. 예, 오늘 밀린 겁니다. 오늘 많이 13% 밀렸거든요. 오늘 밀려서 수익률이 이거예요. 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럼 왜 안 팝니까? 여러분 그 전쟁 이제 3일차예요, 여러분. 3일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지금 열심히 이제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막 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요격하고 있죠. 근데 왜 이란은 왜 아랍에미리트에다 맨날 쏘는 거죠? 예, 이스라엘에다 쏴야지. 아랍에미리트만 죽어라 쏘고 있어요. 참고로 제 친구가 두바이 여행 갔다가 아는 동생도 여행 갔다가 못 왔어요 지금. 오늘 옵니다. 오늘 온다고 하는데 예, 비행기길 막혀가지고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왜 쏘는지 참 물론 아랍에미리트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다 쏘는 건데 거기다 안 쏘고 거의 무차별로 쏘던데 거의. 근데 그거 쏘면 방공망으로 맞추죠. 맞추는데 그걸 여기서 천궁 1, 2를 여기서 만듭니까? 핵심 시스템은 LIG 넥소에서 만들고요. 발사체 포대는 이거는 하나에어스페이스가 만들어요.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같이 요거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여러분 참고로 방금 속보였는데요. 미국이 지상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상군을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특수부대들하고 이란 반군들, 이란 내에 있는 소수민족 반군들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제한된 지상전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현재 속보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참고로 육지전, 지상전 하면요. 하나에어스페이스가 탑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 자, 하나엔진은 수익률이 108%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요거는 일단 조선주들은 오늘 좀 원래 조선주 방산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죠? 예, 참 이상합니다. 근데 이상할수록 여러분 매수할 기회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이 제가 134만 원에 매수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좀 효성중공업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아주세요 해가지고 잡아드렸어요. 근데 그게 237만 원인가 그래요. 예. 근데 오늘 갑자기 그렇게 수익이 잘 나다가 오늘 매수가를 다시 만났어요. 매수가로 다시 왔어요. 이게 라인이 뭐냐면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우리 예전에 잡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1, 2차 매수가를 거의 다 2차 매수가는 달 뻔했어요. 안 닿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뒤늦게 들어온 분 여기서 매수하고 수익 나고 있다가 이걸 다 토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이제 그래도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근데 효성중공업 전력 관련주로 여러분 꼭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러분들 사실 석유가 모자르면 사실 전력을 생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관련주들이 좀 밀렸는데 전쟁 나서 이제 우리나라 오일 수급이 안 될까 봐. 근데 우리나라 참고로 전략 비축유 6에서 7개월 정도 있습니다. 아껴 쓰고 그다음에 대체로 미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석유 구해 가지고 하면서 최소 11개월은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극단적인 상황 생각하지 마세요. 자,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합리적으로. 자, 그다음 SK하이닉스가 수익률이 130%막 넘어가다가 이번에 지수 하락으로 대폭격 맞아가지고 현재 92.55%입니다. 안 팔았습니까? 왜 팔아요? 더 오른다니까요. 왜 파냐고요, 여러분. 뒤에 왜 오르는지는 반도체 설명하면서 제가 얘기 드릴 거고요. 자, 애플바이오도 81.51%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다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매수 기회. 애프터마켓도 잘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는 오히려 좀 매수 기회이지 않나. 근데 지금 애프터마켓이 끝났죠, 여러분. 아쉽네요. 1시간 더 빨리 일찍 방송을 했으면. 자, 코리아서킷은 100% 마감했고요. 미래에셋증권. 진짜 미래에셋증권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일부는 오늘 추가 매수했어요. 일부는. 자, 제가 수익률이 약 189%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폭 나가면서 한 주 안 파셨습니까? 안 팔았어요. 한 주도 안 팔았어요. 단 1주도 안 팔고 제가 뭐라 그랬냐? 추가 매수할 겁니다. 더 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가 매수 가격을 얼마나 드렸냐? 57,000원. 앞에 57자 보이면 매수다, 바로.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57을 한번 찍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를 다시, 그러니까 저희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누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요, 주식을 매수나 매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때, 그냥 대충 그냥 얘기 드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 드려요. 제가 아무리 미리 언급을 했더라도 그 시점에 와서 다시 또 얘기합니다, 무조건. 그래야지 매수 매도예요. 아주 정확합니다. 초보자 3살짜리도 할 수 있어요. 한글만 안다면.
근데 제가 그 정도 정확하게 하는데 57,000원이 잠깐 보였는데 제가 그 사이에 화장실 가가지고 이걸 매수 못했어요. 57,000원 찍었거든요 오늘. 오늘 57,000원 살짝 찍고 올라왔거든요. 57,000원, 그러니까 57,000원대에 들어오면이었어요. 57,900원에 살짝 찍고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잠깐 자리 비워가지고 추가 매수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147%인데 근데 이제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제 일부 분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종가에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쭉 올라왔어요. 됐죠? 잘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률 리뷰 이렇게 잘 했고 여러분도 이런 수익 원하신다면 여기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철 선생님 수익률 리뷰 들어보니까요. 오늘과 같이 역대급 폭락장이 나올 때도 사람들은 망연자실, 투자자분들은 걱정이 많으신데 선생님의 이 진입 타점이 워낙 좋다 보니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선생님의 보유 공략 종목, 타점까지 새롭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3교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 족집게 이슈 시간으로 두 가지의 유망한 섹터 내에서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할지 관련주도 살펴보고요. 가장 중요한 탑빗 종목을 알려주시니까요. 선물 받아가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입니다. 최근 지수 상승을 이끈 대형 반도체주들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는 20만 원 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선이 쉽게 깨지기도 했죠. 지금 전쟁 이슈로 흔들리긴 하지만 반도체 사이클, 그렇게 슈퍼 사이클 자체에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네. 그럼 이렇게 조정을 강하게 받을 때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걸까요? 근데 매수의 기회라고 잡아도 얘기를 드려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겁먹으면 매수 못하는데 보니까 오늘 급 나갈 때 여러분 매수하라니까 매수 못하던데요 보니까. 오늘 매수 종가에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 못하면 삼성전자라도 사라, SK하이닉스라도 사라라고 얘기했는데 못하시던데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확고한, 그러니까 이 반도체 관련해서 확고하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공부를 했으면 오늘 매수하라면 매수하죠, 충분히. 근데 왜 공부를 안 했으면 못 하는 거예요? 왜냐, 불안하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잘. 그럼 내용이 뭐냐? 자, 제가 이거는 이제 3월 1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3월 1일에 2월 반도체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사상 최대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참고로 2월에 뭐가 있었냐면요, 설날이 있었어요. 영업일수가 극도로 적었어요. 근데도 1월보다 더 많았어요, 반도체 수출액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반도체를 더 비싸게 팔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 중국 수출 규제가 좀 나오면서 사실 나스닥이 조금 더 안 좋게 휘청거리긴 했는데, 이거 엔비디아는 여러분, 엔비디아의 GPU는 무슨 반도체예요, 이거는? 엔비디아 GPU는 무슨 반도체죠?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비메모리.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건 뭐예요? 메모리잖아요. 우린 메모리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여러분들 이걸로 신경을 쓰세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거 신경 쓰는 줄 아세요? 지금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건지 얘네가 뭐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건지도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알면 왜 불안해요? 하나도 안 불안하지. 자, 그다음 브로드컴, 오라클 실적 발표 고비만 넘기면 된다. 자, 제가 참고로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고 지지난주도 얘기 드렸는데, 자, 지난주에 한참 지수장 좋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뭘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사도 됩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사도 됩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지금 사도 됩니까? 한 1000번 들은 것 같아요. 1000번 진짜로. 근데 제가 그때마다 절대 사지 마라. 근데 왜 사지 마라? 반도체 지금 우리가 3개월 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때쯤 우리가 조정받았어요. 왜냐? 뭘로 조정받았냐? 브로드컴하고 오라클이 시작 발표할 때 조정받았거든요. 이때 AI 거품론 나오면서. 근데 브로드컴은 사실 실적은 좋았습니다. 브로드컴 이번 주에 이제 시작 발표하는데 곧 발표하는데요. 근데 브로드컴 실적이 좋았는데 왜 브로드컴은
그때 AI 고품론이 나왔냐? 그때 CEO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래 그때 한번 무너졌고 그다음 오라클 실적 발표 이때가 이제 좀 많이 밀렸죠. 오라클이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데 현금 여력이 없는데도 막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라클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오라클 실적 발표 언제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아십니다. 들어와서 물어보세요 한번.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냐. 다음 주 월요일 날 되기 전에 2주 뒤에 월요일 날 오라클 시작 발표하기 전까지는 매수하지 마라. 절대. 왜냐? 흔들린다. 그리고 나서 오라클 시작 발표가 끝나잖아요. 오라클 시작 발표가 끝나면 여러분 끝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양명지 MC님. 오라클 시작 발표 끝나면요. 그 다음부터 무슨 길이 펼쳐진 줄 아십니까? 어떤 길인가요? 꽃길이 꽃길. 왜 꽃길이냐? 그 다음 엔비디아 GTC가 있거든요. 엔비디아 GTC 가장 큰 개발자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18일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합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예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3월 달 하는 것도 아니에요. 3월 달에 실적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 2월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세 달에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팔았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삼성전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2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팔았으면 마이크론도 우리보다는 안 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점유율까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얘네도 12월, 2월에는 왕창 팔았을 거 아닙니까? 2월 달에도 왕창 팔았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반도체는 여러분 디램은 여러분 A, B, C 중에 좋은 거 써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A, B, C 중에 무조건 하나 쓰는 거예요, 그냥. 왜냐, 지금 모자르거든. 어딜 선택한다고 성능이 더 나오고, 어딜 선택하고 성능이 덜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디램은. 여러분. 그럼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는데, 마이크론 만약에 실적이 호실적이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무조건 호실적이지. 마이크론의 2배인데, 삼성전자는. 캐파 자체가. SK하이닉스가 1.7배, 8배 정도 되고. 당연히 더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을 되돌려 3개월 뒤로 되돌려 봅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언제부터 주가 폭등했어요? 작년 12월 중순 말. 그때 뭐 했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아니 이 시간이 있는데 왜 미리 덤비냐고요. 왜 미리 덤볐어. 어떻게 됐어 지금 다. 이번 주 그냥 박살 났지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했다가 지난주에 매수했다가 그냥 이번 주 오늘까지 폭락해서 다 손절 나고 막 2번 다시 나 주식 안 해. 주식시장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건데.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제가 그런 거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데 근데 이번에 느꼈어요. 안내를 해줘도 안 봐. 안 보면 답이 없어 진짜. 안 보면 답이 없어 진짜. 아니 올려준 또 보지 않고 다시 질문할 다시 질문해요. 내가 올려놓은 내용을 질문해요.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올려줘도 안 보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히든 정보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사 중에 탑픽입니다. 탑픽이라는 건 제일 좋은 거겠죠. 왜냐?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서 얘도 조정 받았는데 심지어 근데 얘는 조정을 별로 안 받았어요. 근데 자 생각해봅시다. 주가는 어때 올라요? 자 반등할 때 누가 1등으로 갈 것 같습니까? 많이 밀렸던 애가 급등할까요? 아니면 잘 버텼던 애가 급등할까요? 잘 버텼던 애가 급등할걸요 아마? 자 이번 급락시 조정을 크게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2026년 실적 사상 최대 가능성은 있고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존 투자를 하기로 한 건데 공장 만들려고 막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투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추가 투자 들어가면 장비사인 이 회사는 무조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예정상. 자, 이번 이틀 동안 조정인데 거의 조정을 안 받았어요. 그렇죠? 뭐 이거 조정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20일 이동평균선 딱 걸쳤는데 그냥 거의 조정 안 받았죠? 자, 이 종목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 투자 전략 자세히 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장비 사죽 탑픽이라고 합니다. 이 반등이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올 때 가장 크게 밀렸던 종목보다는 그다지 크게 밀리지 않았던 종목들이 크게 튀어오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종목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 종목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이슈는요, 방산입니다. 네, 사실 이런 이슈가 터지면 방산주에 지금 집중되긴 합니다만 사태가 진정되면 또 금방 훅 빠지는 패턴도 자주 보였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방산주 전망 좋다고 해서 계속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란 사태를 보고 방산주 챙겨가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 이번에 방산주 올랐다고 방산주 막 수익 실현하고 매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방산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운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방산주 저 이번에 단 한 주도 매도 안 했습니다. 아직. 매도 안 했어요. 왜?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거 이슈로 급등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추가 수주 받고 그 모멘텀을 보려고 이걸 지금 공략하고 있는 거지. 방산주 지금 이번에 전쟁 나서 와 올랐다 와 매도, 이거는 방산주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 운이 좋아서 수익 난 거예요. 운 나쁘면 어떻게 돼요? 대풍나 맞는 거죠 그냥. 저는 지금 방산주를 하나도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냐? 자, 현재 미국이 전쟁 상황 한번 봅시다. 현재 전쟁 상황은요. 참고로 아래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전쟁 상황을 거의 뉴스보다 더 빨리 전해드립니다. 영상과 사진과 함께. 현재 전쟁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미국이 어디를 때리고 있고 이스라엘이 어디를 때리고 있고 이란은 어떻게 반격하고 있고 막 이런 걸 다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진짜 최근에 한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계속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자, 미국이 현재 제한된 지상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 이제 속보가 나왔고요. 속보가 나왔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ESB 그 구남에 미군 특수부대 다 타고 있다고. 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라크 등 국내 방산 무기를 주로 수입한 이 세 나라가 있습니다. 세 나라가 있는데 참고로 아랍에미리트 우리나라 너무 좋아하는 나라고요. 사우디도 이제 미국한테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우리나라 무기를 지금 현재 사고 있고 이라크도 샀고요. 국내 방산 무기 중에 이 세 나라가 공통으로 산 게 뭐냐면 천궁 원투예요. 천궁이 패트리어트입니다. 패트리어트하고 똑같은 고도를 커버합니다. 이게 대공 미사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요격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을 쏘면 이게 요격을 해요. 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고도 방어 체계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게 LSAM이라고 있습니다. LSAM이 근데 다른 경제 TV 보니까 LSAM을 LSAM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방산을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LSAM이라고 하는데. 자, LSAM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게 미국의 사드랑 같아요. 사드랑 같은 고고도를 커버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LSAM을 작년에 전력화했어요. 전력화했는데 사실 천궁 원투는 뭐냐면 중고도예요. 중고도. 고고도가 아니라 중고도. 중고도면 이 중고도는 현재 천궁 원투, 그다음 미국은 패트리어트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저고도도 있는데, 자, 저고도는 이스라엘 대표적으로 아이언돔이 제일 유명하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럼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더 좋지 않나요? 참고로 성능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천궁2가 더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성능은 둘째 치고라도 일단, 근데 성능도 이번에 좋다고 나왔죠. 아랍에미리트가 요격률 90%가 넘는다고 지금 너무 사랑한다고 지금 막 그러고 있잖아요. 자, 천궁은 지금 주문을 하잖아요. 오늘 주문 누르면 한 1년 반 내로는 와요. 패트리어트는 오늘 주문 누르면 5년 뒤에 옵니다. 5년 뒤에. 여러분 5년 뒤에 받을 건데 지금 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심지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국은 자국 패트리어트도 많이 써가지고 자국 거 현재 지금 하기도 바빠요. 지금 바빠요. 자, 지금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라크 방공망 계속 돌려가지고 계속 천궁 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쏠 요격 미사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얘기해서 야 빨리 줘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 아니죠. 물론 휴전 중이긴 하지만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몇 개 포대 빼가지고 바로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분 미사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요격 미사일을. 그걸 먼저 줄 수가 있어요. 그 먼저 줄 때 그럼 이건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중고를 지금 당땡 마켓에서 중고를 새 것처럼 파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마술이 벌어지는 겁니다. 비싸게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보셔야 된다. 자, 그다음 이거 근데 달라고 할까 안 할까요? 참고로 작년 6월에 이스라엘 이란하고 같이 전쟁하고 미국이 폭격할 때 그때 정확히 이란은 일주일 반 만에 공격용 미사일 거의 다 떨어졌고요. 이스라엘도 거의 2주 만에 요격용 미사일 다 떨어졌습니다. 1, 2주만 지나봐요. 바로 달라고 할 겁니다. 그때 돼서 주가 다시 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판 사람 후회할 거라마. 자, 그다음 현재 이란 탄도미사일이 약 2,000발 있습니다. 2,000발이 지금 밑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2,000발이면요. 지금 이란이 쏘는 탄도미사일 계산해 보면 3주치입니다. 3주치. 3주밖에 못 쏴요, 여러분. 작년에 전쟁할 때도 이란이 딱 일주일 반 만에 미사일 거의 다 바닥났어요. 물론 이번에 좀 아껴 쓰겠지. 길어봐야 3, 4주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모르고 그 얘기를 했을까요? 딱 4주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란은 추가로 그러면 물론 이란이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체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게 생산량이 많지 않아요. 물론 드론은 하루에 약 한 100에서 200대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근데 드론 가지고는 성능을 내기 쉽진 않다. 자. 물론 이란이 한 가지 이제 좀 키드카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고체 연료로 된 탄도미사일은 아직 다량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해가지고 좀 아직 갖고 있는데 현재 문제는 지금 이란 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지금 이란이 현재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아끼고 있어요. 아끼고 있는데 이 방공망이 이란이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대로 폭격하고 있어. 미국 미사일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끼다가 뭐 돼요? 된다. 예. 뭐 되는지는 얘기를 못하겠어. 여러분 식사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예, 아끼다가 이란 이러다가 아끼다 된다니까요. 진짜. 예.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레바논, 헤즈볼라 현재 공격하면서 현재 확전 진행 중입니다. 확전이 진행 중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란이 여기 있으면요. 이란이 쿠웨이트 때리고 바레인 때리고 카타르 때리고 아랍에미리 때리고 사우디 때리고 시리아 레바논 자기네 편이니까 요르단 이스라엘 막 때리고 있는데 이걸 지금 뭐라고 하냐? 폭주라고 해요. 폭주. 이란 지금 막 난사하고 있어. 난사. 예. 정권 마지막까지 간 거죠. 예. 이란 하메네이 아들이 정권 물려받았다면서요. 저는 세습하는 정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 개인적인 의견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을 전 지지합니다. 개인적으로 지지하는데 물론 민간인들이 죽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고 아쉬운데 하여튼 저는 이번에 이란 정권 무너뜨리는 게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긴 하다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 현재 진행되고 있다. 자, 호르무즈에 여기 막히려고 있는데 반다르아바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반다르아바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주정부랑 현재 트럼프랑 협상하고 있어요. 협상하고 있는데 협상에서 트럼프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반다르아바스에 지상군 투입할 거예요. 그러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안전하게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관련주 보시면은 천국 원투 관련주입니다. 천국 원투 관련주인데 천국 원투 관련주 LIG 넥슨 아닙니다. 하나에어스페이스 지나갔죠. 이미 갖고 있잖아요. 공략 중이잖아요. 그거 아닌 다른 종목 이건 뭐냐면 이 회사는 관성 센서를 만드는 회사예요. 관성 센서가 뭐냐면 날라오는 미사일을 계산해가지고 맞추는 그 센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센서를 만드는 회사가 얘밖에 없고요. 참고로 얘기되지만 이 회사가 천국 원투 다 하고 LSM도 합니다. LSM도 합니다. LSM 고고도도 다 여기서 해요. 근데 주가가 밀렸어요. 오늘 밀려서 회복을 못해. 왜 회복을 못해요? 애는 애프터마켓 거래가 안 되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바로 급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종목명하고 투자 전략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종목명하고 투자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천궁 원투와 관련된 방산 관련주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까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상승, 가치,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